예, 실전 대장주 거래의 최고수 김선상 대표입니다. 자, 이제 한 주가 또 마무리가 돼가고 또 이번 주도 시장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5월도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자, 요즘 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들고 있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꼭 요즘 같은 경우 나만 주식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들고 있으면 뭐 파적지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박탈감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이제 대장주를 제가 콕 집어서 또 얘기를 해드리고요. 저번 주도 대장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주는 테마의 대장급만 터집니다. 최근의 그 흐름들을 보면. 그다음 이제 대형주는 주도주. 그래서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장을 선점해야 되고 또 대형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도주를 선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방을 다 해야 돼요, 사실은. 양쪽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도주도 하고 또 개별주의 테마의 대장도 하고 둘 다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먼저 방금 얘기했듯이 뭐 우리 시장의 바로미터인 이제 삼성전자 뭐 30만 원을 앞두고 있죠. 30만 원. 계속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목표가를. 어디까지 갈지는 뭐 사실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뭐 이제 리포트 보면 요즘 뭐 한 40만 원 목표가도 지금 올리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0만 원이 바로 뭐 코앞이죠. 지금 뭐 300만 원 지금 목표가를 더 올리고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중기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 주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나만 주식이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 주에 좀 흔들림이 크게 나왔지만은 결국 다시 또 신고가를 냈고 오늘 목요일장에는 좀 눌렸습니다. 장중 최고가가 199만 4천 원. 200만 원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진짜 나만 주식인 것 같아요. 진짜 나만 주식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코스닥이 지금 3주째 제대로 못 가고 있어요. 3주째 코스닥이.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개인들이 좋아하는 시장이 코스닥이잖아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시장이 코스닥인데 자금이 거래소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 대금이 어마무시하죠. 뭐 하루에 뭐 10조 이상도 거래가 되고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은 몇십 조가 거래돼요. 최근에 보면 거기에 뭐 이제 현대차까지 좀 과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그러니까 코스닥에 갖고 있는 종목들을 팔아서 빨리 탑승을 해라. 지금 180만 원, 190만 원 탑승해라. 탈코스닥 그런 조짐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그런 조짐이 좀 강하더라고요. 종목들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워낙 안 가니까 그거 팔고 하이닉스 탑승하자, 삼성전자 탑승하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지금 구간에서 더 가더라도 여기서 쫓아가서 탑승할 구간은 아니다. 저는 여기서 만약에 더 오버슈팅을 하더라도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종이 짧게 나오고 나서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좀 큰 조종을 받아야 되는데 큰 조종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들이 움직임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쏠림이 거의 거래소 쪽으로 쏠리고 이제 코스닥 종목들 팔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자. 이제 탈코스닥 현상까지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견뎌야 돼요. 제 생각이지만 저는 이제 상반기 코스닥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3주째 못 가고 있지만 코스닥이 150포인트에서 160포인트 150이 아니라 이제 1,500 상반기에 1,500에서 1,600까지는 충분히 파동이 남아 있습니다. 코스닥도. 근데 지금 3주째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코스닥 차트를 오늘 조금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차트를. 이게 이제 거래소 차트고요. 거래소는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고공행진. 이제 오늘 7,981포인트로 목요일 날 끝났어요. 장중에. 그러면 뭐 20포인트만 올라가면 이제 8,000포인트야. 예, 20포인트만 올라가면. 자, 이제 코스닥은 지금 보면 여기서 지금 3주째 못 가고 있습니다. 3주째. 아주 징그럽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 패턴을 보면 상승률이 거래소보다도 올해 1월 달에 좀 그 강하게 분출시키고 나서 이렇게 보면 박스예요, 박스. 이제 세 개를 딱 보면. 그러면 이제 올해 지금 4개월이 지났잖아요. 그죠? 4개월 지난 상황에서 보면은 코스닥이 강력한 상승 랠리를 1월 달에 뽑아내고 나서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못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고점대를 또 다시 넘어야 되는데 지금 3주째 이러고 있어, 3주째.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다음 이번에 뭐 현대차까지 지금 신고가 랠리를 보시죠. 이쪽에 자금들이 쏠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팔고 여기서 이제 차익을 하고 돈들이 코스닥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이제 안 가니까 여기 종목들 안 가니까 팔고 여기 있는 거 팔고 이쪽으로 가자. SK, 삼성, 현대 이쪽으로 가자. 탈코스닥 그 현상까지 지금 이달에 벌어지다 보니까 종목들이 아주 되게 안 가요 지금. 되게 안 가요. 근데 좀 견뎌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이번 주 좀 견뎌라. 견디면 조만간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올 거다.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 1,500에서 1,600 코스닥도 파동을 내줄 거다. 근데 이제 현재는 코스닥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도주가 부재예요. 주도주가. 뭐 주도주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2차 전지죠. 2차 전지 에코프로하고 에코비엠. 2차 전지가 이제 주도주 역할을 1월 달에 좀 하고 그다음 작년 12월 이후부터 3월 달에는 좀 못 갔죠. 4월 달에 조금 움직이다가 또 5월 달에 또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가 중장기 파동은 남아 있지만 강력한 상승 랠리를 지금 펼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도주가 시장에서 코스닥에서는 지금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있지만 힘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말고 바이오 쪽.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주 됐어요. 바이오가 움직여야 된다. 바이오가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땡땡에서 요즘 한 2, 3주 전부터 제약바이오 분명히 갈 거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얘기한 것 중에서 지금 또 고수익이 시세가 크게 터지는 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이따가 또 얘기를 해드리고. 그래서 2차 전지 말고 바이오 쪽, 그다음 이제 2차 전지 소부장주들이 또 있어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그다음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코스닥은 바이오하고 소부장이 움직여야 돼요. 소부장이.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그다음 이제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들. 이제 그런 것들이 몇백 종목이 있거든요. 몇백 종목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소부장에서 가장 상반기에 세게 터진 게 이제 주성이에요, 주성.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주예요. 그다음 이제 거래소는 소부장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이제 주도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도주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주도주들이 최소한 뭐 한 서너 종목, 많게는 한 4, 5종목. 이 정도 수준이 이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서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지지부진하지만 한 일주일 안에 다시 돌파 시도 나오니까 견뎌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거래소 쪽만 너무 집중적으로, 특히 뭐 지금 종목들 팔아서 삼성전자 탑승하는 하이닉스 탑승하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라고요. 잘못 잡으면 고점에 크게 물릴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중기적인 파동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너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코스닥 쪽의 개별 종목 중에 뭐 바닥권에 위치한 것들이 많아요. 바닥권에 특히 제약바이오는 가격 매력이 좋고,
그다음 이제 소부장주,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소부장주들 이런 것들 가격 매력 좋은 것들 담아두면 예? 충분히 고수익 터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월부터 이제 소부장을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어요. 강조를 드렸는데 뭐 이번 주에도 또 대박이 터지고 있죠.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부럽지 않은 그런 시세들을 지금 내고 있는데 제가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 여기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거 저 뭐 저번 주에도 얘기했거든요. 이번 주에 초급등했죠. 근데 이번 주에 폭락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폭락하고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죠. 이거를 이제 유땡땡에서 여기서 17,000원대 얘기했어요. 17,000원대. 야, 지금 뭐 17,000원에서 53,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예, 아직도 안 꺾였죠. 아직도 안 꺾였어요. 한 150%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런 거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잘 담아두면 이때는 가지도 않았고 가격 매력이 좋았잖아요.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폭락 좀 거치면서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유땡땡에서 제가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유땡땡에서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저녁 9시에 저녁 9시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줘. 그러니까 네페스 아크 말고도 제가 저번 주에 오늘 또 대박이 또 터졌잖아요. 대박이 터졌잖아요. 오늘 SK 네트워크스가 지금 상한가 나왔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이거 설명해 드렸잖아요. 유땡땡에서 여기서 대박 난다고 얘기해서 20% 급등할 때 차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유땡땡에서 SK 네트워크스가 저평가다. 근데 주가가 못 갔다. 그 얘기도 하면서 박스권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급등할 때 팔고 여기서 또 잡아라. 그리고 급등할 때 또 팔고 또 폭락할 때 잡고 여기서 19% 급등할 때 또 팔고 차익만 100%예요. 차익만 100% 했는데 여기서 제가 강력 매수를 했어요. 강력 매수. 이제 쭉 들고 가라. 그러니까 40%가 터졌어요. 저번 주에. 근데 조정받고 또 하면서 오늘 상한가 터졌잖아요. 근데 이거 저번 주에 설명해 드렸잖아. 여기 신대가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그거를 유땡땡에서 제가 4번을 재매수를 타이밍을 잡아드리면서 유땡땡에서 얘기해 드렸고 여기서 4월 달부터 SK 네트워크스만 20번 얘기했어요. 20번. 진짜 거짓말하고 20번 이상 했어요. 20번.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유땡땡 그 영상이 남아있어요. 찾아보세요. 여기서 이제 5,300원대에서 잡아라. 한 20번을 계속 얘기해 줬어요. 진짜. 20번이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얘기했죠. 한 달 가까이. 결국 대박 터지잖아요. 근데 대박 터질 거라는 건 2월 달에 얘기했는데 그땐 박스권이라서 급등할 때는 팔아야 되고 폭락할 때 잡아야 되고 또 급등 한번 팔고 또 폭락할 때 잡고 또 급등할 때 팔고 그렇게 해서 차익만 100%를 시켜드렸는데 또 터졌죠. 예. 근데 이것만 터진 게 아니에요. 저번 주에 제가 유땡땡에서 이제 테마의 대장이 우리가 광통신의 대장 얘기했거든요. 광통신. 그 광통신 제가 광전자 얘기했어요. 광전자. 그다음 우리로. 그다음 이노인스트루먼트. 이거는 저번 주에도 제가 대장이니까 한번 파동이 나올 거다 얘기했는데 광전자 터졌잖아요. 장중에 뭐 27%인가 거의 상한가 나왔어요. 거의 30% 나왔죠. 이노인스트루먼트 50% 터졌어요. 우리로 20% 터졌어요. 딱 얘기하자마자 근데 이것도 유땡땡에서 얘기했어 또. 유땡땡에서 제가 이제 개장 전에 매일 유땡땡에서 방송을 하고요. 저녁에 9시에 또 방송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침 개장 전에 그걸 딱 찍어서 얘기했어요. 얘네들이 대장이니까 이번 주에 터질 거다. 얘기하고 나서 바로 그날 30%, 50% 바로 터져버렸어요. 유땡땡에서. 자, 근데 또 이번 주에 강조한 종목이 또 터졌어. 제가 마찬가지로 유땡땡에서 뭘 강조했냐? 제가 유닛 테스트를 이번 주에만 4번을 얘기했어요. 4번. 오늘 이제 급등했죠. 오늘 급등했는데 여기서 4번을 얘기했어요. 4번. 왜 얘기했냐? 여기 17,000원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럼 17,000원대 내려올 때 잡아라는 얘기를 유땡땡에서 얘기했는데 왜 얘가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만들어요. 반도체 검사 장비, 테스트 장비 업체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얘가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이 들어간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290억 SK 하이닉스에 납품 들어간다. 그 얘기 나오면 팍 터져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고점대 파동 남아 있어요.
물론 뭐 조정을 받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유땡땡에서 이거를 이번 주에 3번, 4번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20번도 넘게 얘기했어요. 유땡땡에서. 20번도 진짜로 20번도 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땡땡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영상을 김선상 파트너를 검색에 쳐보세요. 제 얘기가 거짓말인가? 예? 제가 얘기한 게 거짓말이면 네, 제가 여기서 전문가를 그만두겠습니다. 이게 전국 방송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예. 검색에 찾아보세요. 예, 진짜로 얘기했나 안 했나? 그렇게 계속 이번 주에 그렇게 얘기를 해줬나? 얘기를 했다니까요. SK 하이닉스에 분명히 수주가 많이 늘어날 거다. 과거에도 이 거래를 했기 때문에 테스트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터졌죠. 자, 그리고 이것만 터진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정말로 찍으면 찍는 대로 다 나와요. 유땡땡에서 미래반도체라고 있어요. 미래반도체. 오늘도 급등했거든요. 이거를 가지도 않을 때 이게 4월 초반에 이것도 우연찮게 그 네페사크처럼 가격대가 17,000원대네.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유땡땡에서. 이거 저녁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저녁 방송. 저녁 방송은 이제 9시에 진행을 해요. 9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다음 이제 개장 전에는 매일매일 하고 개장 이제 40분 전이죠. 8시 20분에. 저녁 방송에서 이걸 왜 얘기했냐? 이게 삼성전자 반도체 대리점이다. 가전제품 대리점이 아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는 AS 서비스 센터라든지 가전제품 대리점이라든지 많아요. 전국에. 근데 반도체 대리점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얘가 반도체 대리점이다. 유일하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출신들이 만든 반도체 유통을 하는 거예요. 칩 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혜를 받을 거죠. 이거 왜냐 삼성전자 반도체 칩 유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거다. 근데 그때 안 갔어요. 지금 180% 터졌어요. 180%. 180%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아직 안 끝났어요. 물론 이제 윗꼬리가 길기 때문에 또 조정받겠죠. 조정받으면서 또 가는 거죠. 급등하면 조정받고. 이거를 벌써 한 달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달 전에. 유땡땡에서 얘기를 했어요. 유땡땡에서. 그러니까 영상이 남아있고 또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땡땡 검색해서 예, 김선상 제 본명이에요. 아니면 김선상 파트너 치시면은 그대로 영상이 남아있고 뭐 들어오시면은 이제 뭐 채팅도 가능합니다. 뭐 종목 상담은 못 해드리지만 예, 소통도 가능해요. 그래서 많이들 참여하셔서 제가 탁 찍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종목을 나열을 안 해요. 절대로. 왜냐하면 대장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딱 찍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딱 찍어서 얘기해야지. 아니 종목을 막 나열을 해가지고 그게 무슨 분석이에요.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이게 유망 종목이고 대장 후보다. 지금 이제 대장은 정해져 있지만 이제 또 대장 후보를 골라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장은 아니지만 후보감이 되니까 이런 데서 이제 딱 찍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삼성전자 반도체 대리점이다. 국내 유일에. 그것만 가지고도 180%가 넘게 지금 터지는데 뭐. 인텍플러스 말고도 뭐 지금 수두룩해요. 수두룩하고 제가 HPSP도 여기서도 얘기했죠. 여기서 유땡땡에서 얘기하고 한 20%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차익 하라 그랬어. 제가 2주 전에 이거 여기서 얘기했어요. 2주 전에. 얘가 미세공정에서 반도체 미세공정에서 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든다. 근데 이제 그게 필수 장비예요. 필수 소재고 그렇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데 기술력이 독보적이다. 기술력이 매우 좋다. 거의 독점적인 구조다. 그러니까 안 죽는다. 근데 이번 주에 차익 한번 하고 여기 20% 급등했어요. 이번 주에 빠지면 5만 원대 오면 또 잡아도 된다. 어제 또 급등했잖아.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번 주에 폭락 나왔잖아요. 화요일에 폭락할 때 5만 원대 내려왔어요. 또 재매수해도 된다. 여기서 차익하고. 그리고 이제 가져가도 돼. 역사적 고점 6만 3천 원을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소부장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폭락할 때 잡으면 고수익을 터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신대가에서 또 얘기를 했고 유땡땡에서도 벌써 4월부터 해서 3번, 4번을 얘기했어. 3번, 4번. 그죠? 3번, 4번. 네? 그다음 뭐 사실 이제 또 있는데
또 있는데 이거 신대가에서 또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이것도 뭐 유땡땡에서 얘기했지만은 제약바이오에서 시젠을 얘기했어요. 시젠 오늘 급등했는데 이거를 여기서도 얘기했고요. 4월 달에 여기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24,000원대. 그 다음 5월 달 돼 24,000원대 또 얘기했어. 지금 30% 넘게 터졌어. 근데 신대가 3주 전에 제가 분명히 3주 됐어요. 3주 전에 여기에서 분명히 시젠이 대박이 터질 거라고 제가 여기서 딱 얘기를 찍어서 얘기해 드렸어. 바이오에서 시젠을 봐라. 왜? 진단키트 업체잖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재유행이 안 되지만 감염병 이슈도 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얘네들이 실적이 폭증한단 말이에요. PCR 자동화 장비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지금 유럽 쪽에서 수출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실적이 폭증하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도 지금 21,000원, 2,000원, 3,000원은 저평가니까 그냥 담아두고 내버려 둬라. 그걸 유땡땡에서도 얘기했어. 여기서 일주일 전에 얘기하고요. 24,000원대. 4월 달에 또 얘기하고요. 4월 달에. 분명히 유땡땡에서 3번, 4번을 얘기했어요. 신대가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찍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3주 전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신대가에서. 더 갑니다. 그죠? 물론 단기에 급등하면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요. 요즘은 이렇게 급등하면 막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가져가면 돼요, 이제. 지금 고수익에 지금 뭐 30% 넘게 지금 고수익이 났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쪽에 지금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개별주들이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주는 대장급이나 대장 후보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장 후보는 물밑에 깔아놓고 대장은 정해져 있어. 대장은 이미 세게 터진 거.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5G, 광통신 거기에 대장. 뭐 제일 센 게 광전자예요. 1000% 냈으니까. 이너 인스트루먼트 2000% 냈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딱 얘기했죠. 그다음 이제 지금 테마주들이 잘 안 붙어요. 근데 이제 테마의 대장 외에는 건들면 안 돼. 개별주 매매는 여러분들 개별주 매매는 테마에 특히 이달은 더 심해요. 왜냐하면 자금이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현대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대장만 해야 돼 무조건. 대장 아닌 거는 건들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노터치. 예, 개별주 거래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서 바닥이 아니에요. 바닥 탈출한 걸 잡아야 돼. 바닥 탈출. 바닥 탈출한 걸 잡아야 돼. 바닥에서 잡으면 너무 오래 걸려. 바닥에서 잡으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중기 투자는 바닥주를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주 하지 마시고 바닥 탈출한 거. 지금 이런 자리는 좀 너무 높잖아요. 이런 자리가 바닥 탈출한 거예요. 이런 자리가. 여기서 바닥 치고 바닥 탈출한 거. 그래야지 오래 안 걸려요. 그래야지 2주에서 3주 안에 승부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예, 유땡땡 많이들 좀 참여하시면 제가 대장주가 어떤 거라는 걸 콕 집어서 얘기를 해드리고 이놈이 대장이다. 그걸 탁 찍어서 얘기해드려요. 근데 찍으면 거의 대박이 납니다. 좀 찍으면. 예, 그래서 많이들 동참들 하시고요. 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제가 여기 고지에 나오는데 카메라 들고 예, QR코드 찍으면 그 카메라에 예, 이렇게 주소가 떠요. 그거 누르시면은 동참 방법이 나와요. 자, 동참 방법 알려드리고 잠시 후에 또 대장주에 대해서 콕 찍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돌리지 마세요.
예, 자 이제 주간 이슈 좀 점검을 해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개 방송을 매일매일 합니다. 제가 이데일리 지금 1년 지금 4개월 됐어요. 하루도 안 걸리고 제가 개인적인 사정 빼고는 매일매일 개장 전 매일매일 아침 방송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다음 이제 저녁은 월요일부터 수요일. 이제 신대가 이게 목요일 날 제가 출연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빠지고 월수 9시 편안한 시간대. 뭘 얘기하냐? 아까도 얘기했지 대장 후보, 그다음 대장 콕 찍어서 얘기해요. 수십 개를 나열하지 않아요. 콕 집어서. 이게 왜 대장이 돼야 되는가?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유땡땡 검색하셔가지고 제 이름 치시면 돼요. 김선상이나 김선상 파트너. 자, 이제 주간 이슈는 이번 주에는 뭐 사실 뭐 특별히 새로운 건 없어요. 우리가 뭐 일하고 이제 종전협상은 결렬됐고 뭐 앞으로도 협상은 하겠지만 이제 아직은 탈플러스 로드맵은 뭐 이제 몇 주 전에 또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없는데 미국의 CPI 지수가 지금 3.8%가 나왔어요. 이게 조금 걸려요. 왜냐하면 유가가 아직도 100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죠? 100달러 이하 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당분간은 뭐 130달러, 140달러 랠리는 안 하는데 이 100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물가를 자극한단 말이에요. 물가. 그러니까 3년대 최고치예요. 그럼에도 뭐 미장은 아직까지는 견조하긴 합니다. 뭐 그래도. 근데 어쨌든 이제 물가 압력이 좀 세졌다는 거.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오늘 바로 트럼프하고 시진핑 미중 정상회담이 있죠.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기서 나올 이슈가 제가 보기에는 큰 건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 결국 이제 무역에 대한 얘기죠. 무역과 관세. 근데 어쨌든 뭐 완력 싸움을 수년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얘기 나올 게 이제 결국은 좀 히토류 쪽. 히토류는 중국이 80%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기술 유출, 뭐 이제 핵심적인 기술, 그러니까 뭐 방산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첨단 무기나 첨단 기술들, AI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특히 또 반도체 이런 것들을 제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젠슨왕이 같이 따라갔어요 이번에. 젠슨왕이 엔비디아 CEO.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반도체 규제를 지금 굉장히 뭐 첨단 기술은 중국 쪽에 안 넘기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규제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좀 완화시켜 준다든지 뭐 규제를 풀기는 좀 그렇지만 엔비디아 젠슨왕이 간 거 보니까 HBM 같은 경우도 중국이 지금 막혀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지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를 좀 풀어줄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좀 악재가 돼요.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게 또 빌미가 될 수도 있어. 어쨌든 반도체 규제 완화를 만약에 시켜준다. 트럼프가 뭐 그걸 제시한다면은 우리한테는 좀 악영향이 끼쳐요. 그다음 히토류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항상 거론되는 건데 테마가 좀 있어. 근데 이제 히토류 테마가 좀 약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이달에 보면 티플렉스가 이제 테마의 대장이에요. 원래는 여기 저 히토류예요, 이거 히토류 테마의 대장이 티플렉스가 아니라 원래 유니온이에요, 유니온이 대장인데 얘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스. 그래서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뭐 히토류 관련 또 이슈가 나오면 아마 이런 것들은 이미 티플렉스는 이제 급등이 터졌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테마가 반짝. 일주일 내에 반짝. 자, 어쨌든 요게 제일 중요하죠. 이번 주는 이게 제일 큰 이슈예요. 이거 말고 뭐 큰 이슈는 없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정책들은 나와 있는 뭐 국민성장펀드 지금 2차 프로젝트 추진하고 블록부스 신약 육성은 벌써 한 달 전에 나왔던 얘기고 국가 AI 프로젝트도 지금 한 달 전에 나왔던 거고 이런 것들은 정책. 그러니까 이제 AI 정책이죠. 쉽게 말해서 AI 정책하고 AI 정책하고 반도체 이 정책은 이미 사실은 자금들이 많이 쏠렸어. 근데 요거는 아직 자금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3주 전부터 분명히 제약바이오 봐야 된다. 근데 3주 전에 얘기하고 나서는 3주 동안은 사실 제약바이오 움직임이 별로 신통치는 않았어. 근데 이번 주 조금씩 조짐이 나오고 있어. 이런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 여러분들 선점하셔야 돼요. 이제는 반도체 물론 아직 시세가 끝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반도체 쪽하고 소부장 쪽에 많이 올라간 것들은 좀 다음 주까지 만약에 더 가더라도 차익하고 좀 못 올라간 소부장이나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안 나오죠. 워낙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돈을 빨아 당기니까. 자, 이제 전력기기가 이달에 좀 터졌어요. 그래서 전력기기에서는 대장이 효성중공업,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거 이제 저번 주에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얘네들 이번 주에 조정받고 있어요.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 근데 이제 얘네들은 주도주예요. 주도주는 한 번에 안 죽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얘네들이 한 번 또 움직여줄 수도 있어. 근데 워낙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작년부터 해서. 근데 업황이 호황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도 한 번에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도주는 얘네들을 봐야 된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다음 전력기기 관련 테마에서는 이것도 저번 주에 얘기했어. 선도전기. 상한가 터졌어요. 저번 주에 얘기하고 나서 이번 주에 날라갔어. 상한가 터지고. KBI 메탈도 급등하고 터졌는데 지금 이번 주에는 고점 치고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얘기하고 나서 이틀인가 급등이 터졌어요. 이틀인가. 선도전기에서 상한가 터지고. 제가 저번 주에 이걸 딱 찍어서 얘기했어요. 둘 다 급등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 고점 치면서 지금 내려오는 중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테마의 대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빠지면은 아마 다음 주 중반 정도에는 한번 또 반등. 예. 대장은 그냥 안 주고. 그러니까 반등은 다음 주 중반 정도에 한번 노려도 돼요. 둘 다. 반등은. 근데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단기적인 관점이고. 그다음 이제 전력기기 관련 테마에서는 이제 전선주도 많아요. 사실은 뭐 이번에 대한전선, 대원전선, 일진전기, 그다음 송배전, ESS, 에너지 저장장치.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테마가 세게 붙어서 시세들이 크게 나긴 했는데 업황이 워낙 좋아. 업황이 초호황이야.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전기 먹는 하마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업황이 금방은 안 꺾여. 그래서 시세는 많이 났지만 아직은 끝나지는 않았어요. 특히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신재생 쪽. 신재생 왜냐? 풍력기라든지 태양광 패널 밑에 다 전부 다 이거 다 깔아야 돼요. 전부 다 신재생 하려면.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많아. 또 데이터 센터 짓는데도 엄청나게 필요해. 그리고 앞으로는 뭐 더 많을 거야 아마. 뭐 자율주행도 있고 인공 뭐 로봇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시세들이 많이 났지만 금방 끝나진 않는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일진전기, 대한전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세들이 되게 크게 났어요. 근데 이번 주까지는 다 조종이야. 다 조종인데 여기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테마성이 강한 건 이런 것들이야. 얘는 과거에 원전 테마에 대장했던 송배전 관련. 예. 그다음 이제 G2 파워. 그러니까 대한전선, 일진전기 이런 것들도 이제 시세들이 굉장히 크게 났는데 조정받고 또 한 번은 남아 있어. 또 한 번. 그다음 이제 좀 생소하지만은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그리드 위주나 위너스 일렉이나 이런 것들은 시세가 그렇게 크게 안 났어요. 그러니까 좀 중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중기적으로. 근데 이제 단기는 재미없어요. 왜냐면 단기는 반짝하고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선별을 하면은 전력기기 관련 종목도 아직은 시세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남아있다. 이건 뭐 저번 주에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 업황이 좋기 때문에. 근데 조정이 이제 완료가 돼야죠. 조정이 뭐 이번 주에 완료가 될지 한번 다음 주 한 중반 정도에 완료가 될지 자세히 이제 지켜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자기 유땡땡에 들어오시면 제가 콕 집어서 또 여기서도 대장이 뭐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땡땡에 들어오셔야 되니까. 그래야지 소통이 되지. 그래야. 아니 방송만 보고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종목들이 몇십 개 있다고 해서 몇십 개 사라고 하지 않아요. 이놈이 대장입니다. 딱 찍어서 얘기를 해드린다니까. 아까 보셨잖아. SK네트워크는 제가 20분도 더 얘기했어요. 진짜 20분도. 미래반도체 네페사코. 계속 얘기했어요. 유땡땡에서. 제 영상을 보시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딱 찍어서 얘기해드리니까 들어오시면 소통도 되니까 거기 뭐 채팅도 다 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어떤 거를 대장이다 탁 찍어서 얘기해드립니다. 그거 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5월 중반까지는 테마가 아직은 살아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 조정 끝나면은 대장주들 잘 선점하면 또
터질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대로예요. 예, 그대로예요. 아까 얘기한 것들. 자, 그래서 전력기기까지 좀 점검을 해드렸어요. 종목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가 종목이 10개, 20개, 30개 그걸 다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대장을 만약에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대장이 이놈이 될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이놈이 될 거다. 그러면 여기서 한두 개만 딱 찍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한두 개만. 그 주에. 특히 조정받을 때. 그리고 대장은 비중을 늘려야지. 그래야지 수익이 많이 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유땡땡에서 제가 탁 얘기를 해드린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종목의 테마 종목들인데 여기서도 대장이 될 놈이 이겁니다. 딱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시세가 안 난 것 중에 이제 대장 후보를 또 골라서 얘기를 해드리니까 많이들 참여들 하시고요. 자, 방금 얘기했듯이 유땡땡 참여 방법, 동참할 수 있는 방법 또 고지 보고 잠시 후에 또 대장주 체크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상반기도 5개월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신대가에서 제가 얘기한 것들이 사실은 대장주들이 거의 대부분 시세들이 많이 났어요. 예. 물론 뭐 몇 개는 안 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났어요. 대부분은 진짜.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대장을 딱 찍어서 얘기했긴 해. 대장주는 시세들이 거의 잘 납니다. 예. 그래서 대장을 해야 되고 주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핵심 테마는 우리가 상반기에 신재생이 메인이었어요. 그중에서 태양광이 제일 세. 풍력도 나쁘진 않은데 풍력보다 태양광이에요. 원전보다 태양광이에요, 이번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사실은 아까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그 태양광의 대장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거를 이번 주 화요일 날 유땡땡에서 딱 얘기하자마자 이번 주에 30%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원래. 근데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사실은. 태양광이 더 세다. 그러니까 대장을 하나 골라서 딱 찍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세들이 많이 났어요. 그죠? 5G 광통신, 그다음 이제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 양자모, 재건테마, 로봇,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전력기기. 지금 상반기에 이렇게 테마가 돌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테마가 시세가 터진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내가 태양광 하고 싶다. 그럼 대장만 해야 돼, 그냥. 대장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번 주에 화요일 날 개장 전에 얘가 대장입니다. 물론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 근데 이번 주에 또 올라갔어. 얘기하고 나서 30% 이상을. 풍력? 예, 풍력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풍력은 CS 윈드나 CS 베어링이 있어요. 그죠? 두 종목이 있는데, 풍력은 사실은 제가 신대가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사실 한 달 반 전에도. 근데 만약에 풍력을 한다면 SK 이터닉스. 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있지만 풍력, 태양광 다 해. 그러니까 대장만 골라서 해야 돼, 이제. 많이 빠졌을 때 이제 대장만 골라서 해야 돼. 예, 시세들이 대부분 다 몇백 프로가 났어요. 적게는 뭐 100%에 100%. 몇백 프로가 났어.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소부장들도 지금 많이 났어요. 물론 시세가 아직 더 날 것도 있지만 양자음원 마찬가지고 양자음원은 엑스게이트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엑스게이트 이번 주 급등했어요. 엑스게이트. 하나 더 꼽니다. ICTK. 제거는 이제 전진건설. 근데 이제 제거는 사실은 이제 뭐 종종 기대감이 아직은 트럼프가 또 이제 시진핑 만나고 이제 또 갔다 와서 또 뭔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이죠. 이란이 받질 않으니까 공은 이제 이란으로 넘어갔어. 그다음에 이제 로봇. 로봇은 이번 주에 코스모 로보틱스. 예. 물론 이제 주도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로봇주는 굉장히 많아요. 로봇주들이 사실은 이번 주에 좀 반짝했는데 작년부터 시세가 많이 났어. 근데 새로운 지금 테마의 대장은 코스모예요. 코스모. 그다음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전력기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세들이 많이 났는데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뭔 얘기냐면 시세가 많이 터진 것 중에 이제 대장만 해야 돼. 얘네들 시세가 많이 났잖아. 여기 대장이 있단 말이야. 대장만 무조건 해야 돼. 대장 한 종목만 딱 골라서 해야 돼. 시세가 터진 것들. 제약바이오는 아직 많이 남았어. 제약바이오는. 시세가 아까 시젠 얘기했듯이 시젠 말고도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아. 자, 이제 반도체는 뭐 다 아시다시피 슈퍼사이클이에요.
주도주는 다 뭐 얘기 하나 많아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장비에서 한미반도체, DB하이텍, 파운드리의 DB하이텍. 2차전지 주도주는 안 변해. 주식시장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안 변해. 예,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LNF, 포스코피체, 에코프로.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는 에코프로 형제들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예? 코스닥이 또 더 안 좋게 분위기를 만들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주도주는 왕이 얘잖아, 왕을 사는 거예요, 왕을. 예? 내가 만약에 대형주를 해서 주도주만 하고 싶다. 난 테마주 안 한다. 그러면 여기다 다 질르면 돼, 그냥. 많이 빠질 때. 그냥 이런 얘기 하면 그냥 몰빵 치는 거예요. 이거 얘도 여기다 몰빵 치는 거예요, 이거. 작년에도 제가 TV 지금 프로그램만 줄였지만은 작년에 4개 프로그램 해놨거든요. 예, 제가 작년에 하이닉스가 25만 원대에서 아니 몰빵 쳐야지 몰빵 그 얘기 했거든요. 주도주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개별주처럼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어쨌든 예,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대장을 봐야 되고 주도주를 봐야 돼요. 예. 자, 얘네들 잘 보시고 자, 그다음 이제 핵심 테마 신재생 아까 뭐 다 얘기했어요. 이건 다 얘기했기 때문에 대장만 터진다는 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대장만 터진다. 핵심 테마주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세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대장, 여기서 대장, 여기서 대장, 양자 뭐 여기서 대장, 대장만 해야 돼요. 시세가 터진 것들. 그러니까 대장만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대장 후보가 있어. 그러니까 안 가고 있는 것 중에 대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예? 지금 터진 것들 중에서 이미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이 제일 센 것들이 대장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뭐 광통신 같은 경우 광전자나 이너인스트루먼트나 그다음 우리로나 그 외에 이제 사실 광통신하고 5G 테마에 탄 것들이 많아요. KMW, OE솔루션, 기가레인, 기산텔레콤, 뭐 빗셈전자, 빛가전 굉장히 많아요. 사실 10몇 종목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대장만 딱 골라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유망 대장 후보 신재생 아까 얘기했죠. 예, 이게 대장이에요. 그다음 LS 에코에너지가 있어요. 예, LS 에코. 이게 이제 풍력에서 세게 터졌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대장이니까 주도주하고 대장은 달라요. 자, 이너인스트루먼트. 예. 그다음 광통신, 광전자, 양자암호, 엑스게이트 아까 얘기했죠. 2차전지 소부장에서 한빛레이저. 그러니까 개별주예요, 개별주. 주도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별주. 반도체 소부장 한솔테크닉스. 이거 예, 오타예요. 그다음 로봇은 코스모 로보틱스. 주도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지만 개별주의 대장이 제일 센 종목이 대장이에요. 지금 유망 대장 후보를 체크를 해드린 것은 이 종목들이 제일 세요. 제일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종을 탈 때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시세들이 크게 났기 때문에 조종을 타고 나서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은 보통 3일 정도에서 거의 조종이 끝나요. 물론 좀 긴 것들은 뭐 한 4, 5일 정도 조종을 타는 것도 있는데 대체로 4, 5일 이상 조종이 잘 안 나와요. 그게 공통분모예요. 그러니까 한 3, 4일 정도 빠지면 대장주는 거의 대부분 조종이 완료돼요. 그러니까 그때 타이밍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하루 빠지는 상황에서 잡으면 이틀, 3일 정도 더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 3일 정도 빠졌구나 그건 체크가 되잖아요. 아니면 뭐 일자별 주가를 보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테마의 대장입니다. 주도주가 아니에요. 대장이에요, 대장. 주도주는 정해져 있어. 2차전지 아까 얘기했죠.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 포스코피체, 그다음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변하지가 않아요. 그다음 뭐 하나 더 있다면 자동차, 현대차 변하지가 않죠. 주도주는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어쨌든 대장 후보들 아니면 대장을 유땡땡에서 딱 찍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니까 이렇게 몇십 종목이 있어도 그걸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대장입니다. 이게 대장 후보입니다. 딱 찍어서 얘기를 해드려요. 제가 딱 찍어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이제 증시 격언을 마지막에 얘기를 했어요. 증시 격언. 그러니까 증시 격언을 지금 한 3개월 동안 근데 여러분들 이제 증시 격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제가 한 신대가에서 3개월 동안 왜 증시 격언을 마지막에 얘기했냐? 그게 이제 선배들이
다 몇십 년 동안 경험한 노하우를 녹여서 만든 거예요. 격언을.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격언을 저는 되게 중시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대중의 뒤안길에 꽃동산이 있다. 그러니까 대중이 쳐다보지 않는데 뒤안길에 대박이 있는 거예요. 대중이 몰려다니는 그런 데에서 대박이 잘 안 나요. 막 좋다고 몰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요. 근데 나중에 보면 꼭대기 쳐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목표가를 막 더 올리잖아요. 지금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이제 조만간 꼭대기 쳐버리면 그런 데서 탑승하면 이제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증시경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증시경원을 이제 거의 몇십 개를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뭘 하냐면 종목명이 없이, 네? 종목명 없이 차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이게 무슨 종목인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쉽지는 않죠. 종목명이 안 적으니까. 그러니까 종목명 안 가르쳐 드려요. 예, 제가 유땡땡에 오시면, 유땡땡에 오시면은 이런 종목들을 이제 콕 집어서 이것도 제가 보기엔 급등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 주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차트 볼 때 뭐 추세선을 막 그어가지고 뭐 거창하게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초보 때 뭐 사실 기술적 분석 많이 했어요. 저도 지금 30년 가까이 지금 주식을 했는데 기술적 분석 못 하겠어요. 근데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제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면 뭐 보조 지표가 어떠니 기술적 분석 추세가 어떠니 물론 이제 차트의 추세는 중요해요. 근데 그게 다 일부러 깨는 거예요. 대부분 다 일부러 주포들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는 사실 거래량으로 판단하는 거. 거래량으로 이런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주가가 빠졌어.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저점이 이제 여기서 기록하고 나서 저점이 이제 두 번 잡히면 우리가 쌍바닥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술적 분석 책에도 나와 있어요. 쌍바닥. 근데 쌍바닥 매수하지 말라 그랬어 제가. 왜?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이론은 이제 공부만 하면 다 알아. 물론 쌍바닥에 매수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저점이 3번, 4번, 5번 최소한 이렇게 1년짜리 차트를 놓고 보면 1년짜리 차트를 놓고 보면 저점이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3번에서 4번 아니면 5번 이렇게 저점이 잡힌 거를 확인을 하고 또 기업 내용 보고 아 괜찮구나. 그러면 이런 데서 들어가면 쉽게 지금 급등을 안 했거든요. 지금 급등이 터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좋은 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책에도 있는 거야. 이평이 이렇게 한 군데로 모여. 5일선, 11선, 21선, 61선 이렇게 한 군데로 모여. 그럼 이렇게 수렴형이 갖춰져. 예? 그걸 뭐라 그래요? 수렴형. 모여라 꿈동산. 예, 이평이 한 군데로 수렴형. 그건 이제 기술적 분석 책에도 나와 있어요. 한 군데로 수렴하잖아요, 지금. 모여라 꿈동산. 그러니까 급등 전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유땡땡에서 콕 집어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동참들 하시고요. 이 종목은 여기서는 얘기 안 해드리고 동참하시면 이것도 제가 보니까 지금 급등 터지기 있죠. 좋은 자리예요. 지금 급등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유땡땡에 오시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장주 거래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어떤 게 대장인가, 어떤 게 대장 후보인가, 어떤 게 주도주인가 그리고 주도주도 반드시 파악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동참하실 분들 다시 말씀해 유땡땡의 김선상 아니면 김선상 파트너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은 이런 것들 콕 집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대장주 거래법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